안녕하세요. 오늘 삼성제약이라는 이 종목이 무려 13% 급락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오늘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공부해보고 투자자로서 예상할 수 없는 이런 리스크에 마주쳤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 13% 급락한 원인은 일단 이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에 관한 공시를 하셨는데요. 식약처가 삼성제약 6개 품목 제조 판매 중지 등 조치를 했다. 이런 약사법 위반 사항이 있었다라는 이러한 풍문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한국경제 등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13% 이렇게 급락했는데요.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삼성제약 주식회사 제조 6개 품목 제조 판매 중지 등 조치라는 그런 보도자료를 내놓으셨는데요. 네, 여기 좀 자세히 보면요, 6개 품목, 5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라고 지금 식약처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의약품 GMP 특별기획점검단이 특별 점검을 한 결과 변경 허가 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셨고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협조를 구하고 뭐 등등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어떤 품목들이 이렇게 지금 제재 조치를 받게 되었냐 하면요, 뭐 여기 다양한 여기 의약품, 우리 삼성제약에서 제조하고 계신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또 위탁 제조하고 있는 한 개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6개 품목에 대한 제재가 이번에 가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보도 자료가 이제 나가고 회사 측에서도 지금 그에 따른 공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오늘 언제 한 공시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장이 마감되고 나온 공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시 보시면 제품에 대한 수거 파기 등 결정이라는 공시인데요. 결국에는 수거를 하고 지금 파기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보시면은 아까 보았던 식품의약안전청의 의약품 등 회수 명령 안내문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수거 파기 등에 의한 영향이 무엇이냐, 해당 품목 제품 수거에 따른 환불 비용 그리고 폐기 비용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특히 이 금액도 큰 편인데요, 매출액 대비 16.47%, 그래서 당해 매출액 79억 원에 해당되는 꽤 큰 그런 액수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사로서는 큰 악재가 발생하게 되었죠. 향후 대책도 간단하게 볼까요? 보시면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확실히 악재가 발생했고, 그리고 이러한 보도 풍문이 떠돔에 따라서 13% 급락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우리 회사 역시나 지금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공시를 통해서 주주분들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제약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보다 회사 입장을 우리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도자료가 아니었죠. 네, 삼성 소식이네요. 여기 소식 보시면은 사과문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리셨는데요. 계란민 등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6개 품목에 대한 제조 판매 중지 및 회수 처분과 관련해서 환자 여러분들과 주주 여러분들께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라는 입장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긴급 회수를 공표하고 전량 회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고객분들과 이해관계인들, 그리고 특히 또 주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과문을 발표하셨고,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꼼꼼히 점검하는 쇄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식약청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태는 이 제약바이오주를 투자할 때 투자자로서 항상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이러한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몇 번 이런 일이 터져서 약간 손실을 봤던 종목들도 분명 존재하고요. 그래서 투자자로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사실 저는 너무나 다행스럽게 지금까지 이런 악재에 부딪혀서 큰 주가 하락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긴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제가 생각하건대 이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믿고 우리 회사가 지금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완성할 그 신약 개발감의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최근에도 한번 상승했었네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포텐셜을 믿고 계신다면은 당분간은 주식 호가창을 좀 보지 않고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홀딩을 하는 쪽으로 가져가야 하겠고요. 만약에 본인이 우리 회사, 물론 투자하실 때는 당연히 우리 회사의 가치를 믿고 투자를 하셨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발생하게 된 이번에 발생하게 된 사태로 인해서 내가 감내해야 하는 이 손실이 너무 크고 심적으로 입게 된 데미지가 크다면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손절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주식 투자 얼마를 과연 투자해야 될까요? 내 전 재산, 내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재산 다 몰빵해야 될까? 아니면은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 있는데 이 아파트 담보대출해서 이걸로 좀 실탄을 많이 확보해서 한번 크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자산의 한 20%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투자자들끼리 만나면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 투자하기 가장 괜찮은 액수라는 거는 내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내재 가치를 믿고 투자했을 때 분명히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터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리스크는 사실 모든 종목이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일이 터져서 주가 하락을 내가 입을 때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을 만큼 내 심신 건강에 지장이 가지 않을 만큼 의 소액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투자자마다 어떤 사람은 전재산의 50%까지 발생하는 엄청난 손실을 안고도 뭐 그 정도야, 내가 뭐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언젠가 오를 주식인데 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투자하고 나서 우리 딱 그 주식 처음 매수하면은 거래 수수료 뭐 이것저것 떼가고 마이너스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마이너스 자체가 벌써 막 스트레스고 주식 투자하는데 막 너무 힘든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아무렇지 않을 때까지 액수를 좀 줄여 나가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종목에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힘들지 않을 만큼 손절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처음에 정말 확신을 갖고 뚝심이 있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번에 이렇게 사과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더 보여줄 좋은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장기 홀딩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본인이 종목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우리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은 이런 리스크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로서 현명하게 대처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혼자 투자하거나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약간 내가 만약에 여러 사람들과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이야기하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뭔가 좀 의견도 나누고 보다 좀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가 좀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혼자 할 때는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마음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음도 아프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거는 내가 종목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이러한 오늘 식약청 같은 문제는 사실
어떤 회사에서든 터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말씀드렸듯이 뭐 약품 바이오 또는 음식과 관련된 식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라면은 그 제품 그 소비자들과 정말 직결되는 그런 소비자들의 식생 섭취와 직결되는 종목인 만큼 이런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터지고 사실 안 터진 종목을 찾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예컨대 뭐 우리나라에서 좀 유서 깊다는 40년 넘는 역사, 40년 넘는 역사 갖고 있는 중견급 이상 식품 회사들만 보더라도 이러한 제재 조치를 받거나 뭔가 조그마한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은 종목 찾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이런 리스크인 만큼 특정 종목에 대한 내 판단에 대한 좀 더 확신을 갖고 우리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투자자로서의 이야기를 약간 해보자면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종목에 투자를 해봤지만 일단 제약 바이오주 투자하는 거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 원인은 제 짧은 식견으로는 우리 회사가 영업하고 있는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제가 깊게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 회사의 제품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대체 무엇인지, 이게 대체 정확히 어떤 성능을 갖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발이 되는지 등등을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막 복잡한 바이오 산업 이런 거는 정말 이 일을 하시는 전문가분들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짧은 식견으로는 제가 투자하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물론 어렵지 않아도 그냥 투자할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우리 회사에 대한 그 깊은 확신한 내가 갖고 있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명한 투자자로서 대처하기가 몹시 어렵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찌됐든 이런 일이 생겼지만 투자하신 분들 그래도 우리 회사 사업 계속 잘 되고 영업도 꾸준히 발전하면서 다들 마지막엔 익절하시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입장문, 사과문도 내셨는데 앞으로 또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사과문을 바로 이렇게 내시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좋은 그런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코스닥 시장에 있는 약간 좀 이상한 회사들, 이상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은 이런 홈페이지 자체 뭐 사과문 이런 걸 내지도 않습니다. 그런 회사들. 예, 그래서 우리 회사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꽃길만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